네, 안녕하세요. 박정근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쓰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궁금하다는 댓글 질문이 올라와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눈꺼풀 처진 나이가 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윗눈꺼풀이든 아랫눈꺼풀이든 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진 눈꺼풀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들을 뭐 많이 하고 있죠. 윗눈꺼풀이 처진 거를 교정하는 수술을 보통 이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고, 아랫눈꺼풀 처진 것을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윗눈꺼풀 처진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안검 수술과 눈썹화 거상술이라고 눈썹 밑으로 절개해서 이제 교정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비교는 아마 이제 동영상도 있고 제가 이제 쓴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남기긴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조금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시술에 대한 이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오늘 이제 질문은 윗눈꺼풀 처진 것을 교정하는 수술 중에 이제 상안검 수술하고 눈썹화 거상술,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궁금증인데요. 제가 일단은 댓글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눈썹화 거상술을 검색해 보다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댓글을 남깁니다. 상안검과 눈썹화 거상술을 비교해서 설명해서 이제 이해가 되긴 했는데, 일단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눈썹화 거상술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미근을 제거하냐 또는 일부 추미근을 손상만 시키느냐 등의 수술 시 근육이나 신경에도 연관이 있는 수술 같은데,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 다른 부작용이나 신경에 미치는 위험도가 커서 수술 사례가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직 젊은이 사이에 크게 대중화되어 알려지지 않아 정보가 적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대한 이제 글을 썼었는데, 이 글을 읽고 이제 질문하신 분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받을 때마다 가끔 좀 놀라긴 하는데, 왜냐면 실제로 눈썹화 거상술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상안검 수술만, 우리 쌍꺼풀 수술처럼 하는 상안검 수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의 경우에도 사실 눈썹화 거상술을 상안검 수술보다 더 많이 할 정도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눈썹화 거상술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드리긴 하는데,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미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술식들은 일반적인 눈썹화 거상술에서는 하지 않는 술식입니다. 이거는 이마 거상술을 할 때에 이제 간혹 추미근, 그러니까 미간 근육이에요. 미간 근육을 좀 손상시키거나 이제 제거하거나 이런 술식을 하는데, 보통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술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눈썹화 거상술은 이 바깥쪽 피부, 눈의 바깥쪽 피부가 많이 늘어졌을 때 이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전체적으로 처지긴 하지만 이게 다 처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 피부가 바깥쪽 눈 피부가 훨씬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서 이제 올려주는 이제 그런 수술인데, 그래서 다른 여타 뭐 수술에 비해서 부작용의 빈도나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수술도 좀 더 간단한 편이고요. 회복 기간도 훨씬 빠른 편입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서 수술 사례가 많지 않다. 환자 아까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한 그 내용보다는 문의하신 대로 젊은 분들에서 많이 하지 않는 수술인 것 뿐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눈썹화 거상술은 바깥쪽 피부가 많이 늘어졌을 때 하는 수술이죠. 근데 젊은 분들은 바깥쪽 피부가 그렇게 심하게 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많이 처진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이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나이가 어린 분들은 눈꺼풀에 살이 많다 이 정도라 그러면 그냥 절개법 쌍꺼풀 수술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술은 중년 이후에 바깥쪽이 많이 처진 분들이 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분 30대이셔서 이제 그런 수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잘 못 들어보신 수술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댓글이 왔는 대댓글이죠. 자, 이해는 잘 됐고 현재 본인의 쌍꺼풀은 마음에 드는데 눈두덩이 살이 너무 많고 처져서 눈두덩이 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30대인데 이런 질문을 다시 이제 해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지 않고 그럼 바깥쪽 피부가 심하게 처지지 않겠죠. 단 눈두덩이 살이 많고 좀 두툼한 경우, 이런 경우면 절개법 쌍꺼풀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굳이 눈썹화 거상술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젊은 분인데 이제 타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을 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종종 놀라긴 하는데요.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될 수술을 한 건 아닙니다. 뭐 절개로 하는데 이제 바깥쪽 피부를 올렸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뿐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하고 뭐 다시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